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정부에서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또 집값 안정을 위해서 이제 세제 개편을 한 건데 전문가 의견들은 굉장히 참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재무설계도 재무설계에 입각해서 이번 정부 개편안을 또 어떤 식으로 고객분들이 좀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좀 유리하게 이제 고객 편에서 접목을 할 수 있을지 우리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이미열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이미열 박사님이시죠? 박사님은 국민은행 재직 시에 또 부동산 정보팀장도 역임하셨고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분석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이번 정부 여기 세제 개편안 이제 대해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2026년 8월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발표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8월 중에 입법 예고도 해야 되고 9월에 이제 국회에 가가지고 또 뭐 개정안을 제출해가지고 의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10명 중에 뭐 한 9분 정도는 집값 안정의 효과는 이제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부동산 전문가인 박원갑 전문위원께서는 이번 개편을 노무현 정부 8.3.1 대책 이후에 21년 만에 가장 강력한 고강도 대책이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강도는 최고인데 효과가 과연 그렇게 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우리 한국 재무설계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실수요자 보호와 과세 형평의 이제 전략적 균형인데요. 이번 이제 세제 개편안이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를 합니다. 비과세 및 보유세를 완화해주고 양도소득세 거주공제를 이제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기 억제 및 과세 정상화, 일정 가액 이상 초고가 주택의 과세 강화 한 4~50억 되죠. 비거주 및 거주하지 않는 그다음에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단계적으로 이제 상향된다. 이런 거가 이제 핵심이고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의 부동산은 이제 어디에 속하시는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주용 1주택인지 아니면 뭐 한 4~50억짜리 또 강남에 이 아파트를 갖고 계신지 아니면 아파트를 갖고 계시되 내가 이제 예를 들면은 전세 살면서 임대를 줬거나 아니면은 뭐 두 채, 세 채 있는 다주택자이거나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 등 인터뷰도 많이 하셨는데 나는 1주택만 갖고 있고 오랫동안 강남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를 높여놓으면 나는 어떻게 사냐 뭐 이러면서 이제 하소연 및 넋두리 하는 장면이 많은데 그런 게 해당되지 않으시는지 그다음에 지방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및 기조는 개편안의 대원칙입니다.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일정 가액 이상의 고가주택, 비거주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입니다. 거주용 1주택 보호는 실수요 목적의 1세대 1주택 자산가에 대한 비과세 혜택, 공제 범위를 전폭적으로 확대해서 거주 안정을 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가액 초과 정상화, 시가 4~50억짜리. 이제 이게 이제 포커싱인데 4~50억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 및 양도 차익, 강남, 서초, 송파에 이제 집중되어 있겠죠. 양도 차익이 과도하게 많은 그 주택에 대한 보유세, 그 다음에 양도세의 합리적 과세 형평성 제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비거주 및 다주택 규제, 거주하지 않는다. 보유는 하되 비거주 목적의 주택을 갖고 있다. 투기 목적이죠. 다주택자, 3주택, 2주택자 소유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보유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정상화, 실질적으로 올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주용 1주택 보호입니다. 최대한 부담 경감 및 완화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거래세, 과세 대상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입니다. 시가 20억 원 수준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14억 원 되겠죠? 그래서 14억 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시가로는 20억 원짜리. 그러면은 이거를 탁 들어주셨을 때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20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는 종부세도 비과세네. 그러면 향후의 시장은 20억 이하짜리에서 형성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이제 딱 떠오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가 30억 원 수준 보유세 완화. 한 30억 정도 되면 보유세를 완화해준다. 공시가격 기준 한 21억
원 수준 주택까지는 보유세 세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겠다. 그러면 최대한도로 30억 원 이하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1세대 1주택 과세 대상 축소, 종부세를 기본 공제 및 기준 금액을 인상합니다. 공제 금액을 인상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을 축소한다. 거주용 1주택의 기본 공제를 인상해 주겠다. 기준가액 상향을 통해서 실거주 목적의 중산층 과세 대상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종부세 완화 대책이고요. 다음은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완화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죠. 최대 80%까지. 거주기간별 공제를 적극 우대해서 실거주자 최대 80% 공제율을 유지하고요. 10년 이상 거주 시에는 기본 공제를 파격적으로 인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용 1주택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보유자의 기본 공제를 기존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를 확대했습니다. 실거주 부담 및 갈아타기 유연화, 거래 장벽을 제거해서 실거주 실수요, 가구의 자연스러운 상급지 이동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주용 1주택자는 보호, 최대한 부담 경감 및 완화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가액 이상 1주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억. 네.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상화해야겠다. 정상화하니까 정상적으로 높여받겠다. 그런 얘기겠죠. 초고가 주택 및 과도한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합리적 보유 및 양도 과세 기준이 이제 정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정상화하겠다. 시가 40, 50억 초과 보유세를 강화. 공시가격 기준 28억에서 35억까지. 이렇게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 보유세의 실질 정상화 단행입니다. 그래서 40, 50억짜리는 종부세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고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한도 신설. 과도한 공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1주택자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6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제한한다. 그렇죠. 신설해주면서 제한하겠다. 더 이상은 안 해주겠다. 이 얘기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도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은 하는데 제한을 한 거죠. 네. 600만 원으로. 주택가액 기준으로 세율 체계를 일원화했습니다.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인물별 합산 주택 가액 규모에 상응하도록 세제 이제 체계를 개편했고요. 이제 이런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공제 수준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을 제한했다. 양도가액 시가 3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 대상을 과세를 이제 좀 보완했고요. 양도세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거주공제 한도를 신설하고 한계를 적용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거주공제 금액 한도를 최대 10억 원으로 전격 제한한다. 그러니까 10억 원으로 제한하니까 보통 4, 50억 해놓으면은 뭐 엄청나게 이제 양도세가 많이 늘어나겠죠. 사례 예시를 통한 분석 예시를 해보면 취득가 10억 원 주택을 10년 거주 후 30억 원에 매도한다. 이럴 때 거주공제 한도 적용에 따라서 합리적 공제율 80% 기준으로 해서 9억 6천만 원 수준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을 보유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걱정들 많이 하는 층이 한 1주택자인데 이제 일정 가액 이상 가지고 계신 분이 많잖아요. 특히 한 3, 40년 살고 있는데 살다 보니 이게 이제 45, 50억 되고 60억 되고 근데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뭐 고정 수입은 이제 현역 때보다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이거 세금 내고 이거 지방으로 나가란 얘기냐 또 이 매입자가 있어가지고 순환이 되면 좋은데 이 좀 대출까지 요즘 또 힘드니까 이게 이제 순환도 안 되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 일정 가액 이상 1주택자가 제일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다양한 분석과 이렇게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네. 과거 뭐 노무현 정부 이후에 21년 만에 이제 초강도 대책이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제가 보는 판단에서도 물론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오늘 일단은 이런 내용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이라든가 대응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투자 및 투기 수요에 대한 보유세를 정상화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습니다. 기본공제 한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3억 내려서 9억 원으로 축소했고요.
다주택자는 기존 9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전격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주택 비중에 따라서 5억 원 한도를 차등으로 이제 이렇게 해줬고요. 결국엔 공제를 안 해주면은 뭐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셔야 되는 거죠. 보유공제에서 거주공제로의 전면 전환했습니다. 종전 실소유 기간에만 의존하던 우대 체계를 실제로 거주를 해라. 실제로 거주했냐? 보유와 거주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반드시 거주가 이제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됐고요. 3주택 이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했습니다. 다주택 투기 요인 억제를 위해서 3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기존 60%에서 80%까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20%만큼 더 상향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그런 얘기겠죠. 비거주나 다주택자는 투자보다는 뭐 투기다. 투자나 투기 수요지. 이게 정상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보유세를 정상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세 합리화 요약에서 보면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를 정상화했고요. 실거주 요건을 확보하지 못한 비거주 대상 투기적 차익 기업은 양도세를 좀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거주나 투기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이제 중과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장특공제, 장기 소유 특별공제를 거주공제 요건으로 단일화했습니다. 보유 중심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전면 거주공제로 일원화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유만 하고 계신 분들은 전부 팔아야 되는. 다주택이 이제 타겟이 됐으니까 무조건 이제 보유가 아니라 거주를 강조하는 거네요. 실거주 위주, 대의 명분은 실거주 위주입니다. 그래서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를 배제 조치를 했고요. 사실상 실거주하지 않는 2주택 이상 소유 가구의 비거주형 주택 매도 시에는 공제를 지원을 배제하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서두르셔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제 재무설계 저희 이제 관점에서 보면 저희 고객분들이 보면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과거에는 여러 개 해가지고 이제 오피스텔 포함해가지고 임대소득이 내 노후 안정소득으로 이렇게 잡아간 분들 많았잖아요. 또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다음에 내 부동산 몇 개 해가지고 임대소득이 나의 이제 노후소득으로 이렇게 준비하신 분이 많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이렇게 이제 타겟이 돼가지고 이렇게 과세가 이제 강화가 되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노후 수입을 이렇게 세팅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다. 아주 제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비율, 그 다음에 한국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비율. 일본은 예를 들면 금융자산이 7, 그 다음에 부동산이 3.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7, 금융자산이 3. 이렇게 이제 거꾸로 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선진국형으로, 미국형으로, 일본형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점차 처분을 하시면서 이거를 유동화, 금융자산으로 바꿔가는 작업을 지금 시점이 아주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이게 판단이 됩니다. 아주 좋은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간의 정려가 좀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그 부동산을 빨리 가족한테 정리해주고 가족들이 살게 하는, 자녀들이 살게 하는 뭐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제 어차피 실거주 이제 위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시대적인 요청이고 또 현 정부의 그런 또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이 있으니까 정책에 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령자 세부담 완화는 어떻습니까? 고령자 세부담에 대해서는 지방주택 취득 인센티브하고 더불어서 고령층 납부 부담을 좀 이렇게 유예해 주는 거죠. 종부세 완화 방안이 이제 현금 소득 흐름이 부족한 실거주 고령층 그 납부 유예 요건을 확대하고 전면 이제 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 보증을 위해서 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금융 인센티브를 뭐 제공한다는 등 은퇴 세대의 주택 장기 점유 안전성을 이제 강화하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납부 부담은 이제 이렇게 조금 유예해주는 은퇴 고령층의 매도 기회를 이제 지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득도 없고 집값은 비싼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겁을 내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를 이제 한시적으로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수도권 1주택 소유 고령자가 지방주택으로 이주할 때는 최대 50%, 5억 원 한도죠.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의 거래, 매도, 장벽 제거를 위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한시적으로 또 연장하고요. 지방주택 활성화는 계속 이제 촉진 대상입니다. 지방은
계속 이제 활성화 대책의 이제 촉진 대상인데 취득 인센티브를 특별 규정을 줍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나 지방주택 추가 취득 시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전면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주택은 마음대로 살아. 이거는 지방경제 활성화하고 또 예를 들면 정부기관 지방이전 이런 거하고 다 이제 믹싱이 돼서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다주택 보유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주택 거래 침체 및 위축 활성화를 촉진해 주겠다. 수도권의 핵심 지역에 살고 계시는 이제 고령층을 매도 기회를 이제 주는 건데 이 뭐 4, 50억, 60억, 70억 하는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대출도 막아놨죠, 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부자의 이제 또 자녀들이나 이제 부자가 또 이거를 이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 결국에 이제 서민들은 자꾸 이제 쫓겨나는 거고 부작용을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또 많더라고요. 넋두리로 보면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다. 네.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 겁니다. 제도 개편 시행 스케줄 및 타임라인은요, 간단하게 요건 보면은 종합부동산세 시행하는 2년 단계적 제도 개편 진행입니다. 그래서 시장 수용성 검토에 입각해 무리한 과세 조정을 피하고 단계적으로 종부세는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1년 차는 실행하고 일단 2년 차는 실행을 조치하겠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시행하는 1년은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해주겠다. 2년간은, 그리고 1년간이니까 지금부터 1년간 유예해주고 내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제도 정비를 해서 시행하겠다. 연착륙 로드맵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2026년 하반기에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2개년 한시 유예 유입 즉시 시행한다. 그 다음에 지방중공업 미분양 주택 및 취득 이런 건 특례 혜택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방권은 미분양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라. 또 추가적으로 사라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2027년 내년도에는 종부세 2개년 점진적으로 다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편을 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재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연 제도를 안착시키겠다. 2028년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전면 시행 및 최종 법제화를 완료하고 초고가 비거주용 주택의 보유세를 최종 정상화를 달성하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내년 후년 2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조금 서두르야 될 것 같고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연착륙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그냥 시각적으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2년간 단계적 개편을 해서 시행하겠다. 양도세는 1년간 그레이스 피어리어드 유예기간을 주고 2년 후에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 그래서 시장 수용성 확보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완충 기간을 제공하겠다.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자산관리 3대 가이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주택 실수요자는 무리한 추가 대출 갈아타기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안착을 유지해 주시고요. 1주택자 공제액이 14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양도세 비과세가 공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을 통한 단기 갈아타기보다는 기존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주택 자산가님들은 2년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그 인하 기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슬림화하시기 바랍니다. 2주택 중과 최고세율 하향 50%죠. 혜택을 제공하는 2년의 골든타임 내에 덜 핵심적인 자산을 매각해서 수도권 상급 지역의 똘똘한 자산으로 컴팩트하게 압축하십시오. 은퇴 어르신 고령자분께서는 세법 개정에 따른 신설 공제 혜택을 적극 고려하셔가지고 은퇴 고령자 지방 이전 시에는 50%의 양도세를 공제해주고 가업 상속 공제 1,000억 원 확대 등 세법 개정안의 신설 혜택을 연금 흐름 재구성 포트폴리오에 적극 대입해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정부의 이제 의지가 이렇게 확고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재무설계 영역 중에 은퇴 설계할 때 이제 은퇴 후 현금 흐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퇴 이후에 30년, 40년 은퇴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현금 흐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이제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이걸 준비했던 분들은 진짜 이 빠르게 이제 이 그 개인연금이라든지 연금 소득으로 사실 재편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거 뭐 집 한 채, 집 두 채, 세 채 갖고 있다가 이제 국가에 세금 낸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국가에 월세 낸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바해서 세금 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다행히 어쨌든 뭐 유예 기간을 두고 이제 실행할 거기 때문에 이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 가지고 내 이제 연금 자산 또 내 이제 부동산 자산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좀 합리적으로 준비해 갈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를 통해 가지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전문가님 이미열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